네,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하운 선교회 대표이신 김디모데 목사님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평화나무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권지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모신 분 소개해 네, 주시죠. 우리 지난주에도 오셨죠. 네. 명성교회 예. 앞에서 우리 공방 운영하시는 정태윤 집사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옷을 바꿔 입으셔가지고 예. 딴 분이시죠? 땀 흘리신 줄 알았어요 제가. 아유 지난주 네. 뵀었는데 말이죠. 네. 예. 지난주 저희가 이제 그 욕설을 네. 또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셨고요. 예. 이게 딱 이 수준이구나. 지금 김사만 목사와 그 주변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라는 점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사님. 그 직접 전화를 받으신 당사자로서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아유 좀 뭐 이전에도 사실은 여러 번 많이 받았어요. 이런 전화. 예. 예, 앞으로 그런 전화 오면은 저희한테 다 넘겨주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다 까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이 명성교회 사태가 여론의 관심사로 급부상했습니다. 급부상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고 또 이 집사님 또 한 번 더 모시기로 지난주에 약속을 했었는데 일단 어제 상황을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김사만 목사의 세습 이게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 판결 2차 네. 판결인데 판결이 안 이루어지지 났습니다. 않았어요. 미뤄졌습니다. 네. 다음 달 5일로 또 미뤄졌죠. 8월 5일로 네. 저희가 다 예상했습니다. 예. 이게 그렇죠. 미룰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뭐 진짜 뭐 1 더하기 1은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미룬다 하면 뭔가 좀 고려할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고려할 대상이 뭐예요? 김사만 목사지. 예. 제가 이 직전에 그 음. 총회 관계자분들 좀 만나보고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예장 통합총회. 네, 예. 그분들 중에 솔직하게 이렇게 모르겠어요. 실수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네. 명성교회가 돈으로 밀고 들어와서 예.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진짜 하셨어요. 저한테. 돈을 언급했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지금 100주년 기념관을 새로 이제 짓는데 네. 거기에 이제 명성교회가 들인 돈이 많고 하니까 총회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또 있으시겠어요. 때가 때인지라 이렇게 여쭤봤더니 네. 아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랬는데 네. 그런데 또 돈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진짜 실제로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재판국의 판단에 있어서 그 이 돈으로서 뭔가 네. 이 물줄기를 바꾸려고 했다 이런 시도가 있었다 이런 의심을 또 갖게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명성교회 측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 물론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카드로 하셨나? 돈이 아니 일단 미룬다 하면 8월 5일에 그럼 결정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때요? 총회까지 가죠. 9월 8월 총회까지. 5일 날 또 미룹니까? 그럴 가능성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주 커 보이는데요. 예. 예. 또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어제 오후 5시가 되도록 그건 논의도 하지 않았다. 명성교회 문제는 논의도 하지 않고 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예. 나오더라고요. 그럼 5시까지 밖에서 5시에 나오나 안 나오나 막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5시까지 논의조차 안 됐다? 그러면 그 재판국원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명성교회 사안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기자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기다리면서 계속 기자들도 뻗치기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글쎄 상황이거든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미뤘단 말이죠. 이거는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취재하려 했던 기자조차도 농락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하겠다. 또 이런 기자들도 기자분들이 있더라고요. 분개하셨구나. 그럼 다음에는 아예 그 한 5시에 모이는 게 어떻겠어요? 아예 안 하니까. 재판 국원들도 네. 이게 상당히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제 또 실검 1위였습니다. 실검 네. 1위였어요. 네네. 예, 네네. 네네. 그러니까 세간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재판 국원들 입장에서는 미치겠는 거예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정보에 의하면 처음에 그 명성교회 세습이 찬성 쪽으로 판결이 났는데 네. 이게 찬성 쪽으로 판결이 나면 1차 판결. 예, 1차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논의가 됐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외부에 알려지면은 세간에 받을 비난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대 몇으로 가지 말고 우리 만장일치로 한번 해보자. 그래야 죽어도 다 같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만장일치가 또 부결이 안 되니 안 돼서 부결이 된 거죠. 그래서 8월 5일로 미뤄졌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미 내부에서는 명성교회 세습 괜찮다, 문제 없다, 정당하다 예, 이렇게 그렇게 결론을 했는데, 내렸는데 예. 이걸 발표하자니 요걸 바가지로 먹을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러니 만장일치로 하자. 근데 만장일치가 안 되니까 예. 8월 5일로 미뤘다. 그러면은 이미 결론은 났네요. 근데 이 재판국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음. 찬성을 하자니 세상에서 받을 비난이 어마어마하고 반대를 하자니 김사만한테 죽을 것 같고 여기에도 죽고 저기도 죽고 중간에 낑겨가지고 그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다. 아니 근데 나는 그런 지금 이야기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죠. 작년 총회 제가 그거를 예장통합총회를 봤어요. 인터넷 방송으로 그 총회를 봤는데 뭐 운전하면서도 오디오로만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총회 분위기는 이 어떻게 이 세습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 막 분개 어린 목소리로 터져났고 그게 압도적 다수를 이뤘어요. 네. 그래서 사실 재판국원들을 100%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 바꾼 그 재판국원들이 또 세습은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미친놈들 아닙니까? 예. 저희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 범죄 역사 박물관 만드는데 그 입구에다가 이 재판국원들 이름하고 이 예장 통합은 물론이고 한국 교회를 통째로 그야말로 망신살을 뻗치게 한 리명석 그리고 김사만 목자 부자 이름 그 앞에다 새겨 놓으려고 그래요. 밟고 가라고. 한가는 저는 잠깐 저는 다른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아마 그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네. 그 명성교회가 그 비리가 워낙 많잖아요. 네네네. 많아가지고 김한환 목사님이 만약에 지위를 잃게 된다면은 네.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저 김상환 목사님 일가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그쪽에서는 이 판결이 뭐 영원히 안 났으면 하고 바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8월 5일로 예. 판결이 미뤄진다고 했지만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명성교회 세습 괜찮다 잘못 없다 1차 판결 때하고 똑같은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렸고 표결로 보더라도 그 명성교회 문제 없다 정당하다 세습 시비 걸지 마라 요게 이제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반대한 예. 사람들 네. 이 또 있단 말이죠. 그 찬성한 사람들만 다 몰파 다 뒤집어쓰고 죽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유도하려다가 이제 사달이 났고 그래서 8월 5일로 미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 들리는 소문은. 예. 그렇다면은 뭐 이제 뭐 명성교회 세습은 정당하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고 다만 욕 먹기 싫어 가지고 미루는 그런 흐름인데 뭐 이 진짜 그렇다면 저희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명성교회로서는 사실 그 교단에서 그렇게 세습 반대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도 탈퇴해가지고 딴 교단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탈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공동의회에서 네.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교인들이 워낙 그 비리도 많이 알고 예. 그래서 그 이전하고 다르게 전혀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하나를 후임 담임 목사로 결정할 때는 동의했지만 그렇죠. 지금 이 국면에서는 절대 안 된다. 3분의 2 표대결을 하면은 김삼만 목사가 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너무 충격인데요. 너무 분노가 치밀고 말이죠. 네. 어떡합니까? 이 진짜 아니 그 좀 취재하신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정태훈 집사님을 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집사님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세습을 강행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비리를 이제 덮었잖아요. 어차피 이제 그 사실로 드러난 것은 그 박영목 장로님. 네, 돌아가신 스스로 그분이, 목숨을 끊으신 죽었던 것은 비자금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유를 그 K 그 집사님이
상세하게 털어놓는 게 있거든요. 그 녹취록에 보면은 네.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비자금을 손실분이 한 800억 정도 되고 800억. 예. 법원이 확인한 것만 800억. 아니요 그거는 이제 법원이 확인한 거고 예. 이 K 집사님이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손실분이 800억이다. 손실분이 800억. 손실. 오. 그리고 실제로 비자금이 한 몇천억 원 될 것이다. 하는 몇 이야기를, 천억, 예, 수천억. 하더라고요. 오호. 예, 그것은 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인데 여러 과정들이 상황들이 이렇게 정황들이 나와요. 나와서 그걸 보면은 그게 그 허무맹랑한 소리만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당시 당에 참석했던 장로님들이 증언하는 것을 보면 뭐 800한 몇십억이 비자금이 있었다 사후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고 그걸 다 정리를 하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4천만 원 정도 차이면은 그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덮자 해가지고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그 4천만 원 때문에 투신사설을 하겠어요?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4천만 원 가지고 자살한다는 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결국 비자금 때문에 네. 지금 김사환 목사가 만약에 자신하고 무관한 사람이 후임자가 됐을 경우에 이거는 비리가 드러난 건 시간 문제다. 네.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이 담임 목사로 있어줘야 이런 여러 가지 또 불리한 상황들 그렇죠. 이거를 그리고, 예.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비자금은 당에서 전혀 거론이 안 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그 박 장로님하고 김상환 목사님 딱 두 분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돈이 어떻게 얼마가 모였는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사후에 이제 통장을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밝혀진 것만 800 뭐 몇십억이다. 네. 아무도 그걸 뭐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지난주 방송 직후에 네. 그 욕설을 퍼부은 그 사람, 네. 그 사람을 저희가 김사환 목사 최측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방송에서요 저희가 특정인의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욕설을 하셨다는 말이죠.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이제 그동안 이제 공방을 운영하시니까요 이분이 굉장히 이제 정태훈 집사님을 믿고 이제 형처럼 따르셨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 우리 집사님께 뭐라고 호칭했어요? 뭐 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또 뭐 집사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한테 정말 믿었던 형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놓고는 전화해서 개새끼라고 그러고. 네. 어? 그런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합니까? 어? 아나 참 건. 2016년 12월 경부터 공방에 생수를 배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 3월 중순경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박 장로님이 화제에 올랐어요. 돌아가신. 그렇죠. 예, 비자금 관리하셨던. 예. 근데 그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자금을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깜짝 놀랐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뭐 지어내 가지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전혀 지어내서 이야기했다고는 뭐 생각이 안 되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비자금을 조성을 했는데 그걸 헌금을 가지고 비자금을 만들었다. 교인들이 낸 헌금을 그래서 그 작업을 자기가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예, 그리고 김사환 목사님한테 직접 급여를 받았다. 뭐 다른 분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급여 받은 것도 어디서 받았냐 물으니까 저는 뭐 당회장실에 찾아가서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또 간첩들 접선하는 식으로 외부에서 다 받았더라고요. 네. 뭐 어디 오라 그러면 어디 가서 받고. 근데 그 받았던 그 어디 뭐 봉투 같은 데 넣어서 받았느냐 하니까 천으로 된 그 교회에서 우리 흔히 쓰는 그 보자기. 보자기 같은 거 보자기. 있잖아요. 네.
그런 보자기 그 형태로 되는 데다가 항상 그 돈을 넣어가지고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 놀랬죠. 놀래가지고 제가 혼자 이걸 그냥 들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녹음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2년간을 녹음을 했습니다. 정확히 1년 8개월 동안 하셨더라고요. 아니죠. 그 뒤에 또 많이 네, 아, 있어요. 그 뒤에도 있습니까? 있기 저한테 때문에. 주신 게 다가 아니군요. 어마어마한. 네. 그래서 그 뒤에 네. 또 있고 해서 한 2개월 분량의 녹음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녹음을 들어보면은 그 정황들이 너무나 디테일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평상시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어떤 뭐 우리가 몇월 며칠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해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뭐 즉석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뭐 그날 따라서 5분도 할 수 있고 30분도 하고 네. 1시간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던 게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황들이 너무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녹음을 하고 제보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정확히 그 주신 녹취록에 보면 2017년 7월 21일에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직접 했다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나서 2017년 7월 25일에 또 통화할 때 집사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했던 게 정말이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저는 지금 3년 했어요. 3년 이렇게 얘기한 그 부분이었어요. 그 제가 전에 또 네. 3월 25일 날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자, 네, 어쨌든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네. 계속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분의 이 녹취록에는 2014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박모 장동 그리고 P 집사 그리고 이 본인인 K 집사 이렇게 세 사람이 김사환 목사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돼 있다. 뭐 이런 고백을 본인이 스스로 집사님께 정 집사님께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걸 하면서 500 정도는 우습게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결국 이분이 재정부 일을 3년 만에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기계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십시오. 네네. 내가 왜 그만뒀냐 하면 거기에 있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묻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게 K 집사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내 생각대로 살지도 못할 것 같다. 이거야 겁났지. 그래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느꼈어요. 나 피 장로 죽었다고 그러길래 어떤 놈이 죽였지? 웃음. 바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두려움을 느낄 만큼 본인이 많이 겁이 났었다. 그래서 그만뒀다라고. 자기가 이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거를 네. 인지한 거예요. 네. 그렇게 두려워서 나중에 뒤탈이 날까봐 네. 염려의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 집사님께 토로를 했던 네,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K 집사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을까? 네. 추후에. 네. 제가 통화도 했고 사실은 오늘 늦은 게요. 우리 이사장님 늦으신 게 아니라요. 네. 제가 늦은 겁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명성교회 관계자분들을 만나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요. 네. 완전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분이 땡땡 무슨 뭐 신문사에서 인쇄 담당을 하면서 그 배달업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오후부터 새벽 1시까지 이 일을 24년 동안 했기 때문에 명성교회에서는 봉사를 할 시간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왜 이 정 집사님께는 그런 말씀을 하셨냐라고 하니까 내가 약간 과시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없는 말이 나온 뻥을 거다. 쳤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굉장히 믿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믿는 분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제가 납득이 안 된다. 믿는 형님한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정 집사님께서 교회 분들을 굉장히 두루두루 많이 알고 계시고 굉장히 교회에서 지위가 이렇게 높은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본인이 장로가 되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장로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장로도 아니신 분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장로가 되셨다고 하니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사님 일단 뭐 그분이 그 자신은 이제 그 명성교회에서 그 긴밀한 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그것도 교회에서 봉사조차도 하지 못했다. 집사님께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그냥 과시하고 싶어서 뻥을 친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상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분 2년 동안 그렇게 일관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요. 네. 또 심지어는 과시를 2년 동안 할 수도 없잖아요. 심지어는 PD 수첩 방영하고 난 뒤에 예.
또 여러 번 만났거든요. 예. 자기가 걱정이 많이 되고 하니까 네. 저한테 그 많이 의지하면서 야, 너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만약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은 자기가 실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한 게 아니고 그 뒤로도 몇 번에 걸쳐서 했어요. 자기가 실제로 했다 하는 걸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론 녹취록을 그것도- 제가 보면 그 사람이 말하다 보면 약간 과장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제가 녹취록을 살펴봐도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나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뻥을 네. 쳤다 이렇게 혹시 얘기한다면 검찰에서 믿어줄까?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물론 뭐 검찰에 가서 다 거짓말이라고 했다고 하면서도 나중에는 시인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게 네. 녹음된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다 녹음을 하셨어요. 그럼요. 제가 예.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네. 녹음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이걸 뭐 다 꾸며내가 했다는 그거는 아마 그런 천재는 없을걸요. 아니 어떻게 그럴 그 이유가 사람을- 뭐가 있어요? 그럼요. 아니 주사님한테 그런 얘기해서 뭐 자기 돌아오는 이익이 뭐가 있는데? 그리고 재정부 안에 그 어느 곳에 CCTV가 있고 어디에 책상이 어떤 배열로 있고 누가 앉아 있고 한 것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그림도 제가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심지어는 당회장실에서 목사님이 모니터로 그걸 다 보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도 또 각서를 다 썼다. 또 거기 일을 가담했던 사람들 각서까지 다 썼다. 이런 이야기도 다 하거든요. 각서를 안 받는 게 좋을 텐데. 아니 이게 증거로 증거가. 남는 건데. 네. 아니 그 본인은 안 다치나? 그 각서가 만약 공개되면. 근데 그건 이제 그 각서는 이제 뭐 목사님만 가지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그러니까 좀 다시 정리하자면,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낼 때 그냥 봉투 없이 그냥 돈만 넣는 경우도 있고 봉투에다 넣는데 뭐 자기 이름, 전화번호, 액수를 적지 않고 넣는 경우도 있고. 저는 주로 헌금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돈들, 그러니까 네. 자기가 얼마를 냈는지, 자기가 누군지, 자기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안 적은 사람들, 이 사람들 돈을 다 모아다가 김사만 목사한테 갖다 드렸다. 예, 이런 증언이에요. 근데 이런 증언에 대해서 그 집사, 이렇게 증언했던 K 집사는 뻥이었다. 지금 네, 네. 우리 방송 나간 과시- 다음에 뻥이었다라고 얘기했다면서요? 네, 과시하려고 한 거였다라고 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것을 공개하기 전에 저희도 많은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국구 부인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걸 공개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명성교회 비자금 관련해서는 지금 정태훈 집사님만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 세습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성교회 쪽에 어떻게 제안을 드렸냐 하면요. 명성교회는 정말 공적인 역할이 큰 교회이고 그래서 세간의 관심이 정말 지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가 한번 이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진해서 세무조사를 한번 받으시면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겠냐? 아니 라고. 뭐 굳이 그럴 것도 없이 정태훈 집사님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걸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 뭐 조사를 다. 그러면은 검찰이 교회가 거부해도 안 볼 수가 없어요, 장부를. 네. 근데 지금 고소를 못 하면서 뒤에서 전화로 욕이 나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떤 답이 왔냐면요. 예. 들어보십시오. 예. 모태신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교회를 권 기자님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면서 권지현 센터장이 모태신앙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네, 교회 그러면서 쪽에서 권지현 기자한테. 명성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정말 수많은 좋은 일들이 있는데 교회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셔서 동문서답을 하시네. 네, 동문서답을 하신 후에 그런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거듭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뭘 다시 생각을 해? 그런 얘기 제안도 하지 말라고. 저희 그 교회는 예. 그 목회는 전혀 하지 않고 부동산만 담당했던 그 박종천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네네. 그분이 2002년도에 전도사, 200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동산 하던 분이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그분이 갑자기 목사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증언하는 사람이 두 분이나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결국 목회는 전혀 하지도 안 하고 부동산만 계속 하다가 결국 그 제주도에서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2017년에. 근데 이분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던 부목사님 한 분 계세요. 네. 그 김병철 목사님이라고 영어예배부를 담당했던 분인데 그분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교회가 이렇게 세습을 하고 시끄러우니까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그거 보내왔는데 여기 보면은 그 김병철 목사님이 제가 있을 당시 2006년, 2010년에 명성교회 부동산 문제를 전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종천 목사라고 그는 우리와 같은 부목사들 중 하나였지만 일반 부목사들이 하는 사역은 전혀 하지 않고 교회의 부동산 구입과 판매만 담당했습니다. 원래 강원도에서 부동산을 하다가 명성교회에 와서 목사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인이 김 목사 사택의 부엌 도우미로 일하며 부부가 시험을 얻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 저기 그 박종천 목사의 부인이 그렇죠. 그 김삼환 목사 집에 가사 도우미를 했다. 예, 뭐 굳은 일을 다 하고 심지어 저희들이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뭐 강원도에서 해산물을 싱싱한 거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뭐 요리를 하고 대접을 잘하고 해서 칭찬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집사님 그러면 박 목사님이 그러면은 어떻게 어느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대신이더라고요. 대신. 예. 아, 그러니까 이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네. 여기가 아니라 대신. 예. 그저 우리 정광훈 아니요. 전광훈 목사님. 대신으로 어떤 분이 대신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피어선이더라고요. 피어선. 아, 피어선 저 평택대학교. 네, 예전에 피어선이고. 피어선 신학교가 지금의 평택대학교인데 네. 군소교단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뭐 그분들이 기분 나빠하겠지만은 그 아니지 그 교단을 제가 어떻게 네. 뭐 깎아내릴 목적이 아니라 훌륭한 교단인데 다만 이제 규모로 보자면 규모가 그런데 네. 근데 통합에서 목사가 되려면은 이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네, 저하고 가깝게 지냈던 분이 또 어떤 분이 또 이 교회에서 쫓겨난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오랜만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하고 박종천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했었더라고요. 예. 고등 1부 교사를 박종천님이 했고 이분이 고등 2부 교사를 했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됐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 다른 분도 또 증언을 한 분이 또 있어요. 그분은 그 부목사입니다. 부목사인데 그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김삼환 목사를 독대 보고를 하고 네. 땅을 사고 팔고 그 시세 차익도 김삼환 목사님한테 전했다 하는 말을 이 목사님이 직접 김병철 목사님이 절친이었어요 그 당시. 박종천 목사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다는 거를 이분이 다른 분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 김병철 목사님한테는 이런 말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월급과 활동비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명성교회 안에 부동산 회사를 하나 차린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의심이 가신 거죠. 왜냐하면 밖에 만약에 부동산 회사를 차리면은 이 통제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다가 아예 교회 안에 사무실에 부목사들 사무실에 제일 구석에 실제로 그 박종천 목사님 그 사무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의 증언을 하는 걸 보면은 이분이 그 엑셀을 잘 못해가지고 엑셀. 예, 엑셀을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이분이 가서 그 찾아갔더니 제일 구석에 다른 분들은 그 칸막이 파티션이 예. 요 정도밖에 안 와가지고 얼굴이 다 보이는데 이분은 구석에 굉장히 높아가지고 밖에서 보면은 안 보이더라. 안 보여. 그래서 갔더니 이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자기가 보기에는 거의 한 200 한 몇십 개의 차명 부동산인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본당부터 시작해서 쫙 리스트가 다 나와 있더라. 근데 그게 엑셀 칸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거의 한 200 몇십 개 정도가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PD 수첩에서 65개 그 교회 부동산에 대해서
방명을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한 달 전에 그 김사만 목사가 2012년 13년도에 새노래 뒤에 있는 산을 한 2,000평 가까이 되는 산을 매입한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우리가 그 MBC PD수첩에 제보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또 빠졌어요. 방송에 방송에 안 됐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딱 한 달 전에 그러니까 9월 한 7일인가 그때 그걸 교회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아 방송 직전에. 직전에. 아. 그래서 그때가 막 뉴스엔조이도 그 부분을 취재하고 있었고, 취재했었어요. 네. 네, 취재했고 뭐 여기 보면 등기부 등본도 다 있어요. 있고 있는데 또 하필 그게 가까이에 또 지하철역이 있어요. 또 발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네. 좀 이렇게 되면은 그 결론은 김사만 목사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비자금 관리하는 사람은 자살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부동산 하시는 분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고. 아 그 집사님 교통사고가 정말 의혹 없는 있는 그대로의 교통사고였는지 아니면은 아니 그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제주도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같이 동성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아 그 사고 차량에. 예. 오. 그분이 그 제주도 아카데미 하우스에 가 계셨는데 네. 그분하고 같이 이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분은 중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박종선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주도에 아마 부동산이 좀 많이 있지 않았었나. 왜냐면 뭐 제주도까지 가서 계속 다녔으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죠. 네.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자신의 부동산과 비자금을 관리하는 네. 그런 담당자들을 따로 둬서 관리를 했다. 그럼 결론은 금액이 큰 금액이고 그 큰 금액을 그러면 어디다 썼을까로 이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내에만 또 부동산이 있는 거는 아니지 예, 않습니까? 해외에도 네. 그 명성교회가 해외에도 상당히 그 부동산이 많은데요. 에티오피아에 종합병원 그 명성 기독병원이 있고요. 네. 캄보디아에도 신학대학이 있고요. 네. 필리핀에도 이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그 마닐라에 한국 아카데미 등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부동산과 건물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또 이 선교 자금도 출처가 용도가 또 불분명합니다. 예. 아 일단 지금 우리 그 채팅방에 올라온 글인데 그 피어선 신학교 그 저기 박종천 목사가 예. 안수받았다는 그 피어선 교단 그 교단의 그 학교가 피어선 신학교였고 지금 평택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평택대학교 이사장을 지냈네 김사만 목사가. 네. 그리고 김사만 목사도 피어선 신학교를 나왔고 이걸 종합해 보면은 사실 김사만 목사가 피어선 교단에다가 이렇게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뭐 그렇게 진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었나요? 예,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연결고리가 뭔가 있어 보여요.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충분히요. 예, 네. 그분이 근데 박종천 목사님 이분이 보면은 2002년도에 전도사가 됐는데 그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보면은 전부 뭐 복지재단, 가난의 집 2012년에서 15년까지는 아예 또 하나도 뭘 맡지도 않았어요. 교회 부목사인데도 뭐 아무것도 안 직함이 맡았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2년부터 2015년은 부동산에 전념을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아 그래요. 이게 연결고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또 규명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그 예장 통합에 명성교회 부목사 되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이게 일단 세니까. 네. 엄청나게 세니까. 내부적 분위기로도 그 명성교회 부목에 대한 그 프라이드 같은 게 자기네들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예장 통합에 비해서 규모로 보나 뭐 여러 가지로 보나 굉장히 좀 뭐 이게 말을 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작은 교단이어서 그 사실은 아무런 그 김사만 목사의 신임이나 신뢰가 없었다면은 되기 힘든 사람이 명성교회 부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아니, 동네 인터넷 방송하는 네. 사람이 KBS PD가 된 거예요. 이게 네. 참 이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개인적 총애가 없었다면은 예. 불가능한 예. 다고 볼 수 있죠. 동네 인터넷 충분히. 방송하시는 분은 걔는 죄송하지만 비유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또 예. 숭실 사이버대에 예. 그 65억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그 뭐 숭실 사이버대 보니까 네 분이 그 이사로 있어요. 김하나 목사, 뭐 또 장로님, 또 지난번에 그 나사건 일으킨 그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들이 세 분이고 이렇게 이사로 있는데 그 숭실 사이버대가 명성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독교하고도 전혀 상관없고. 그렇죠. 근데 그 계획을 거기에 지원한 거는 어떤 이유인가? 그래서 제가 그 수석 장로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그 65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됐느냐? 자기도 모른답니다. 숭실대 이사장 하지 않았어요? 김삼환 목사가. 하시죠. 그래서 네. 이런 그 것들이 좀 밝혀져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면은 교회에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교인들이 술렁거리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러면은 그 K 집사님을 불러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당연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납품도 하고 뭐 성가대도 쓰고 아무 말도 안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오늘도 아침에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 명성교회에서. 네, 명성교회 측 우리 수석 저- 장로님 이종순 수석 장로님 네. 그리고 그 김재훈 그 대외 협력 맡으신 장로님 한 분 나오셨고요. 또 K 집사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반론을 하기 위해서 반론을 저는 하기 위해서. 방송 이후로요. 네네 이렇게 나오셨는데 음. 사실은 만약에 K 집사님이 정말 다 거짓말이라면 이거 명성교회에서는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노할 일인 거예요. 해야죠. 너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커피를 그냥 그러니까 당신은 허세 부리고 싶은 마음이 그랬다는 거지. 그게 너무 서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랑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 세 네. 분이 권지영 기자 앞에서 네. 자네 K 자네 말이야 그러니까 허세를 부리려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지. 예 장로님 뭐 이랬다는 네,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심지어는 예, 공식적으로 녹취한 자리가 그 자료가 있으므로 네, 공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네. 그 K 집사님한테 네. 그 블로그하고 이런 데서 이제 저희가 비판적인 글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K 집사님을 시켜가지고 교회 장로님이 핵심 장로님이 자, 이 봐라 사진을 보여주더랍니다. 네. 그 핸드폰에 보니까 그 리스트가 쭉 있는데 이거는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쭉 있더래요. 자, 이거 고소한다 말 안 들으면은 그런데 일단은 한 2주나 3주만 좀 글을 내리고 잠잠히 좀 있어라. 그래서 그 그걸 보여주고 이야기했던 게 우리 16일 재심 그 앞두고였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에 영향을 줄까봐 그런 걸 염려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성한 비자금을 어디다 썼을까? 용처도 매우 궁금해지는데 그 우리 K 집사님께서 뻥을 치셨다고 그랬는데 그 뻥 친 말 중에 그 어떤 뭐 이 비자금의 용처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집도 사주고요. 집도 누구 집을? 그 K 집사님. K 집사님. 네. 그 비자금으로. 저도 오늘부터 명성교회를 추석. 네. 그래놓고는 저기 뭐야. 지난주에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는 이야기가 있었었습니다. 예, 그 이야기도 사실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민감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밝혀도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하고 예,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실명이 담긴 자료를 입수했는데 제가 취재를 해서 그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쪽에 반론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야 사실은 이제 뭐 완결된 보도로서 나올 수 있을 텐데 뭐 충격적이더만요. 그 네. 거론된 인사들. 예, 전현직 정치인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거 갖고 또 이제 저희가 취재를 꼭 해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공익 제보를 하셨어요. 이게 용기를 내신 이유 사실 저는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나간 교인들에 대한 이 어떤 또 나간 교인 정도가 아니라 김사만 목사를 불편하게 한 교인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가 또 가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신변의 위협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미리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절대 극단적인 선택이나 다른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영상을 저희가 찍어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혹여라도 보호 그 차원에서. 말에 네.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 K 집사님이 너 자살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화를 저한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을 생각을 해보면은 자살을 위장해가지고 뭐 타살을 하려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 자살하지 마라. 그 박영목 장로 생각도 나고. 뭐 어떤 뜻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사실은 궁금한 게요. 이게 뭐 정말로 만에 하나 이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뻥이었다 한들 정말 거짓말이었다고 하더라도요. 교인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불신하고 뭔가 다툼이 있고 마음 아파하고 찢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는 김사환 목사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요. 정말 참 뜨악할 일이고 네.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요. 좀 너무 허탈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김사환 목사님이 요 근래에 설교하시는 거 보면은 6월 6일 날, 7일 날, 14일 날 새벽기도에 설교하시는 거 보면은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설교예요?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하고 뭐 사람을 던져가지고 뭐 돌에 부딪혀 죽게 한다든지 이런 설교는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설교인데 그런 설교를 뭐 그렇게 태연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사실 저는 정신과에 가서 좀 진료를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 저는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성교회가 계속 저한테 반론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처럼 좋은 일을 하는 데가 없다 막 이렇게 계속 반론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는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캄보디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캄보디아요. 캄보디아에. 예. 예. 그거 이야기하면은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캄보디아 건 이야기하면요. 그럼 집사님 한번 또 나오시겠네. 네. 안 되겠어. 그래서- 화수분이요, 화수분. 네. 저는 이제 그 김사환 목사님이 이제는 정말 물러나셔야 되고 그 사실은 그 교인들이 그 김사환 목사님 보기 싫어가지고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뭐 일부 예배를 피하고 어떤 때는 뭐 종일 하신다 그러면은 다른 교회를 가고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잘 하시고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거울에 정말 이곳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습이 너무 많이 변했다. 그래서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좀 교회를 떠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게 교회에서 만약에 뭐 이 K 집사님이 이야기했던 게 다 거짓말이고 한다 이러면은 아예 여기 나와서 검증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뭐 K 나우르 의사가 집사님하고 있다고 오늘 밝히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여러 장로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뭐 수석 장로한테도 했고 교회에서 검증을 좀 하고 이거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결국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못 한다 그러면은 뭐 카이로스에서 좀 하면 아니면 뭐 수사기관에서 네. 확실히 그 저기 권위를 갖고 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집사님 이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긴 한데 명성교회 창립부터 지금까지 김사만 목사의 권위가 뭐 줄어들거나 혹은 뭐 영향력이 안 미쳐지는 그런 기간이 있거나 뭐 대표적으로 정년 퇴임 이후 그건 전혀 없죠. 전혀 그런 거 없다. 자 그렇다면은 어제 예장 통합에서 지금 명성교회 관련해서 재판국에서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가 퇴임하고 얼마 뒤에 그 블랭크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권력에 얼마 뒤에 김사만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가운데 아들이 선택되지 않아서 세습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논리는 뭐 기가 차시겠네요. 심지어 말이죠. 네.
그 어떤 제 아는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2015년에 그 은퇴를 하셨잖아요. 은퇴하시고 난 뒤에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항상 당회장 목사님 했거든요. 예. 사실 저희들은 당회장 목사님 그 소리를 평소에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회할 때나 이야기하지 해야지. 왜 그 원로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당회장 목사님 여전히 하냐. 호칭이나 권위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집사님이 장로님 한 분한테 그걸 물어봤대요. 장로님 은퇴를 하셨는데 왜 원로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냐고 계속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안 하면은 화를 낸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저기 이재록 씨도 그 당회장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근데 그게 상당히 듣기 좋은가 봐요. 목사님 듣기 좋습니까? 그냥 회장이라고 안 하면 들어보셔서 몰라요 이분은. 회장 소리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세속적이니까 당자 붙여서 당회장은 이게 이제 당회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인데 그럼 민주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이라면 제가 봤을 땐 그 심리의 그 회장이 그런 당회의 회장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기업 회장 그 느낌이 있어서 좋아한 게 아닌가. 김당 회장. 네, 좋으시겠어요. 김당 회장.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집사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앞으로 우리 집사님과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제기하신 의혹에 대해서 또 CCBB를 가리고요. 또 명성교회 반론도 저희가 언제든지 충분히 듣고 또한 사실 검증을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집사님 하실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나오실 때 아쉬움이 항상 많이 남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게 뭔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인 거니까요. 제가 또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요 오랜 싸움이 될 것 같은데. 한 주 더 나오세요. 네. 다음 주.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태윤 집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카이로스 오늘 또 손님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네. 자, 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에 그 보도가 됐습니다. 예, 서울 성락교회 관련해서 김기동 목사의 비리 들춰내고 또 교회를 갱신시켜야 된다. 이 목소리를 내시는 우리 교인분이세요. 예.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락교회 이제 개혁 측에서 청년부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 서주한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예, 제가 올해 25입니다. 그래요. 부럽습니다. 그래요. 네. 저보다 조금 어리시네요. 사회에서는 네. 동갑 그럼요. 취급. 네. 진실 검증성 센터장님께서 어린 기자한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우리 김기동 목사 이분이 이제 사실은 그 성결교 출신 아니었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 말로는 이제 네. 장로교 쪽에서도 뭐 배웠고 뭐 감리교 쪽에서도 잠시 뭐 발을 담궜는데 최종적으로는 우리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침례교회로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이제 성락교회의 지금 속성은 침례교라고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린 게 뭐냐면 네. 성결교회도 성락교회가 네, 있어요. 네, 근데 네. 그 이름만 맞아요. 같을 뿐이지 네. 전혀 다른 교회? 무관해요. 그 교회에 좀 죄송한 마음이 요즘 항상 듭니다. 예전에 이제 성결교 총회장 하셨던 박태희 목사 그분이 이제 거기 담임 목사였고 지영은 목사가 현재 담임 목사인가요? 지영은 목사 맞습니다. 네. 예. 그렇고요. 그 교회는 완전히 무관한 네네네. 서울 성락교회. 거기가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구로동 쪽에. 예, 그 약간 메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구로구 신도림동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영등포구 신길동 쪽에 하나 있습니다. 신길동 쪽에. 구로구가 좀 새로 지은 거여가지고요. 그렇군요. 네. 지나가다 본 것 같아서. 네.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목사가 배임 횡령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네. 어떤 죄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죄목이 이제 두 가지가 병합이 돼 있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원래 김기동 목사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제 부산의 이제 여송 빌딩이라는 이 빌딩을 교회에다가 이제 팔았는데 판 상태에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자기 재산처럼 이제 아들 목사에게 증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세습했죠, 거기도. 네. 예.
그래서 증여를 해서 이제 배임죄가 성립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월 최고 5,400만 원씩 받으면서 총 69억 원의 목회비를 받았었는데요. 이 목회비가 원래 성격이 공금인데 이거를 마치 사례비처럼 뭐 교회 사채로 대여해주고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써서 횡령죄가 돼서 이제 그 가액이 저희는 이제 109억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법원에서도 한 85억 정도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특정한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걸로 해서 징역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감옥에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제 좀 고령이라고 해서 이제 법정 구속은 안 했었고요. 다만 이제 또 항소를 한다고 해서 일단 이게 1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계속 이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근데 이 이야기만 들어도 성락교회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 이제 사실 정확한 재산 규모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시피 하셔도 돼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도 약간 추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게 전체 규모는 이제 자산 규모로 치면은 8천억 원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부채가 한 1,400억 남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천억이요? 네. 1조에서 한 2천억 모자란. 네. 네. 저도 모르다가 알고 나서 그렇게 큰 거였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야. 교회 건물들가 되게 여러 군데 있는. 네, 거죠, 그 네.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 말고도 네. 이제 전국의 여러 곳에 이제 지역 예배당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다 그런- 소유예요. 그 성락교회 소유예요, 다. 네, 다 교회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교회의 뭐 재산을 자기 그 주머니 돈인 것처럼 네. 써왔다는 것이 문제였던 건데 네. 앞서서 사채 이야기하셨어요. 네. 아니 목사님이 사채놀이까지 하세요? 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게 네. 김기동 목사가 사실 젊은 때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교인끼리 돈거래하지 마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죠. 차라리 뭐 교회 뭐 이게 돈을 빌려주면 차라리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줬다시피 생각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도 그냥 달라. 뭐 이런. 네, 그랬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그 목회비를 받아다가 이제 이게 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월 5,400만 원씩 차곡차곡 받은 거를 그냥 받아서 쌓는 게 아니라 적금 통장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만기가 되면은 이자까지 딱 받은 다음에 그 금액 이제 그대로 교회에다가 사채 이자로 이제 빌려주는 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율이 조금씩 달랐는데 어떨 땐 뭐 낮으면 6% 혹은 뭐 7.2% 뭐 높은 8.4% 그 정도로 일단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이제 대여를 해줬던 거죠. 예, 돈 많이 버셨겠네. 그러게요. 저는 그렇게 안 해봐서 얼마가 네.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김기동 목사는 워낙 이 금전적 문제에 있어서 레전드 어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요. 야구 선수 연봉이 150억인데 목사 연봉 5억 갖다가 왜 그걸 갖다 지적을 하냐, 치사하게. 그거 지적하는 사람들 복 못 받는다. 이거를 그래요. 강대상에서 공개적으로 축구 선수 하나에게 연봉이 150억이요. 아니 1,000억 가까이. 근데 목사에게 1년 연봉 5억을 주는 것을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사스럽지 마세요. 무엇보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심지어 그 말을 했던 게 이제 오래된 것도 아니고 올해 초 1월 1일에 항상 교회에서 신년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네. 그날 설교에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 이제 강단에서 이제 성도들 이제 덕담도 해주고 네. 이렇게 해서 복을 받으세요 하고 있을 때 김기동 목사는 그렇게 하면 복 못 받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노동 착취도 상당했다 이런 얘기 있던데. 네, 그 요즘도 계속 주일마다 시위가 이루어지는 거를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락교회 노조가 있어요.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그 네. 노조 부위원장님이 저번에 이제 한겨레 TV였나요? 그곳에 이제 실제로 인터뷰도 나오시긴 했었는데요. 이제 그분의 이제 증언으로 이렇게 들으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헌신페이라고 하죠. 직원들 하는 일을 봉사라는 이제 미명하에 그렇지. 이제 일단 최저임금도 못 맞추는 직원들이 이제 반 이상 정도라고 아니 하고 8천억이나 있는 그리고 교회가 5억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네. 하시는 분이 지금. 그러니까요. 네. 후생복지가 네. 최저임금도 안 네. 되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조금 더 받으시는 편이었는데 10년 근무하셨는데 한 200만 원대 받으신다고. 네, 뭐 이제 임금상으로는 그런 식이었고
또 이제 근로기준법도 안 지킨 이제 주 막 60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도 추가 수당도 없고 이제 뭐 주일이면 주일이니까 나와라. 혹은 뭐 야간은 또 야간대로 일을 하고. 야, 또 주일날 예배 드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와서 봉사해. 네, 그런 셈. 급여를 받으려고 그래? 이런 거죠. 약간 그런 셈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근로계약서도 없다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저도 사실은 그냥 한 명의 성도 입장에서 직원분들한테 별로 관심을 그러니까 가질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시위하시고 뭐 뉴스에도 나오시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진짜 심각했구나라는 거를 저도 부끄럽지만 이제서야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 김기동 목사가 돈 문제뿐만 아니라 성 문제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요. 네, 이게 참 성문제 관련해서는 좀 여기에서 민감한가요? 좀 민감한 것도 있는데 그럼 일단은 확인된 것만. 네, 확인된 것만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네. 1081회쯤에 이제 김기동 목사에 관한 편이 방송이 됐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피해자분이 본인이 미성년자 때 김기동 목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네. 이제 직접 증언하신 미성년자 분의- 때? 네. 그러면 그때 김기동 목사 나이는 이제 몇이었어요? 청년이었던 거죠. 그분도 지금은 나이가 많으세요. 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폭로를 하신 거네요. 네. 이번 이제 일이 이제 나와서 조금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까? 네, 그분은 이제 성폭행에 대한 피해자셨고요. 피해자들이 다수인가요? 피해자 수를 그렇게까지 이제 저희가 일일이 센 거는 아니었는데요. 이제 제 성락교회 이제 교회개혁협의회에서 이제 진행한 어떤 그런 설문이 있었어요. 네. 물론 이거는 이제 JTBC에서도 보도가 된 자료긴 한데 거기에서 이제 교회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한 사람의 비율이 이제 5.9% 정도가 됐고 5.9%. 그 정도의 13명이 이제 김기동 목사를 지목을 한 것으로 그 이제 설문조사에는 아니, 한 결과가 명이라도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일인데 그러니까요. 13명. 와, 드러난 것만. 이게 한두 네.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드러나는 것들이. 그런데 교인들이 왜 그렇게 빠져들었던 거예요? 도대체 뭐 어떤 매력이 8천억이나 네. 벌어다 주는지 이해를 아이고.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는 일단 김기동 목사의 어떤 설교 이런 걸 들어보면은 묘한 화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자극하거나 좀 이렇게 휘어잡는 화술이 있어서 그걸 그리고 예전에는 초창기에 뭐 이제 신유 능력이다 뭐 사역이다 하면서 되게 많은 각광을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카리스마까지 갖고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 하늘의 사람. 예, 약간 거의 그런 식으로. 또 하나는 이제 많은 교회에 깔려 있는 의식이 있잖아요. 뭐 목사를 비판하면 뭐 저주받는다.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되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종속이 돼 있어요. 왜냐면 김기동 목사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지만 열심히 해서 이 자리까지 일궈냈다. 지금도 나는 가난하고 뭐 청렴하게 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종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터져도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이제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세습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아들한테 네. 세습을 했어요. 야, 전부 가지가지하네요.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도대체? 응? 무슨 세습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저기 세트가 있나봐. 그 저기 옵션이 있나봐 옵션. 여기서 욕 먹을 목사가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건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비자금, 그 섹스 스캔들, 세습 이게 3종 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배임 횡령까지 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 아들의 세습 뭐 어떤 명분으로 그런 세습을 했어요? 일단은 이제 김기동 목사가 자기 아들 이제 이름이 김성현 목사인데요. 네. 김성현 목사가 이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뭐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왔다 이러면서 이제 교인들에게 엄청나게 이제 자랑을 했어요. 엄청 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네. 해놓고 이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 뭐 자신이 뭐 이제 앞으로 전해야 할 가르침 그런 것들을 감당할 사명자로 아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헌신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람밖에는 적임자가 없다 이런 분위기를 이제 교회 안에서 여론을 이제 만들어 가면서 그 명분을 이제 세습을 했던 거죠. 옥스포드 나온 건 맞아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일단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옥스포드 대학교인지 아니면 비슷한 다른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옥스포드 대학교가 딱 우리처럼 뭐 서울대, 뭐 한양대 이렇처럼 영국의 옥스포드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대학들이 있거든. 그 대학 중에 하나를 다닌 걸로 난 알고 있는데 옥시포드일 수도 있다. 옥시포드.
일단 그 양반이 진짜 옥스퍼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뭐 따로 확인을 하신 건 아닌가요? 그것도 추가적으로 이제 하고는 있는데 아직 제가 좀 그 자료를 정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네요. 그것도. 예, 예. 네. 예전에 그래서 어떤 분이 아이비리그 대학 나왔다고. 아이비리그 대학. 그 대학 이름인 줄 알고. 예. 아니 뭐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가능성을 다 받아두는 건 아니니까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 세습이 되고 났는데 교인들이 여기에 이제 굉장히 분노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은 세습 자체에 대해서 막 반감을 가졌던 사람 초창기에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때가 이제 한 2013년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감독으로 취임을 했고 뭐 그 전부터 이렇게 심의를 하긴 했었는데 세습 자체는 그 당시에는 별로 말이 없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김성현 목사가 이제 주일에 설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김기동 목사랑은 좀 다르게 약간 언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언어 구사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한 홀링 편이었어요. 능력이 음. 떨어졌군요. 그러니까 다니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거기 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들으면 설교를 듣는데 저게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한국말인데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을 많이 겪은 거예요.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직접 찾아보시면 알 텐데 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곱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이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큰 어떤 불만들이 사실 보이지 않게 깔려 있었던 상태고요. 아들이 좋은 인재여서 이 교회 후임 목사가 돼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김기동 목사로서는 자기 퇴임 이후의 안전을 위해서 아들이 맡아야 한다. 김삼환 목사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마음이 좀 앞서지 거의 않았겠는가 하는 맞습니다. 생각도 예.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서울 성락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안팎에서 이단 시비가 네. 있었어요. 예, 귀신론 때문에. 네. 이 예. 귀신론이 그 뭡니까 목사님? 뭐가 예. 요체예요? 딱 성락교회 하면은 네.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 그 보수 신학에서는 네. 이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귀신이 천국 지옥으로 직행입니다. 네. 이 구천을 떠돌고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연옥에 있거나 그러지 않고 예, 개신교에서는 이제 천주교 연옥도 있죠. 네. 예. 그런데 보통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천국 지옥으로 바로 직행을 하는데 이제 이 성락교회 그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은 기존 그 타락한 천사의 그 졸개들인 그 마귀랑 쇼부를 이렇게 타협을 봐가지고 바로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졸개 노릇을 해서 어느 정도 날짜를 채웠다가 이게 좀 연장되거나 보류된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게 귀신이다. 이런 이 성경 해석 자체가 이 보수 신학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네. 그런 비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단 정제를 각 교단에서 네. 했었죠. 그러니까 예. 불신자는 예. 죽으면 귀신이 된다. 뭐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김기동 목사가 이제 귀신을 쫓는데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이 나 네 할머니야. 나 네 할아버지야. 난 네 증조부야. 막 그러면서 멘트를 치니까 어이 진짜 그 귀신인가 보다. 그리고 막 다 맞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제 귀신론을 성립을 했죠.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보수 신학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귀신론이다라고 여러 차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돼서 이제 각 교단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정제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습니까? 이런 서울 성락교회다 보니까 교회 개혁을 부르짖을 때 어려움이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단이라는 이제 라벨이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이번에 그 김기동 목사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여기저기 뉴스에도 나오고 이제 인터넷 기사에 실릴 때도 댓글을 보면은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아요. 이 교회는 이단이다. 한국 교회랑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연관짓지 마라. 뭐 저 교회 때문에 뭐 괜한 엄한 한국 교회가 욕먹는다. 이런 식의 댓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희 성락교회 이제 개혁 일에 대해서 좀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회 일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단끼리의 내부에서의 어떤 재산 싸움, 그냥 서로 그냥 집안 싸움 이런 식으로만 이제 치부하시는 경우가 그럴 수 있겠네요. 많으세요. 네, 원래 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이게 될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가 어떻게 바뀌겠다 이런 식으로 뭘 발표한다거나 이런저런 움직임을 좀 시도하는 게 좀 저희가 이렇게 한국
교계에 좀 더 이렇게 연합하기 위해서 이제 손을 내미는 이제 원래 의도보다는 상당히 반감된다라는 점이 이제 성락교회 성도로서는 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하여간 개혁을 위해서 기치를 들었고 정의를 추구하는 분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가 이제 발족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의 시간을 보내왔는데 말이죠. 근데 말이죠, 흥미로운 게 뭐냐면 네. 통상 그런 교회 내에 개혁 기구가 생기면은 소수파이고 그쵸. 또 네, 대부분 침묵하시거나 침묵하거나 또 동조하거나 네, 그냥 교회를 떠나거나 조용히.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는 교인의 70%가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이런 거예요. 일이 있나요? 네. 이런 일이? 네, 일단은 저희도 좀 모이고 나서 사실 놀랐던 건데 지금 돌아보면은 이제 그렇게 많이 모였던 이유가 하나는 이제 초반에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이제 김기동 목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오갔을 때 김기동 목사가 그때 사실은 뭐 내가 책임지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혹은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좀 입장을 확실히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기동 목사가 초반에 했던 말이 이제 의심하면서 물어보지 마라, 의심하면서 물어보는 것은 죄악이다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했다 아니다가 아니라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딱 이 한마디만 하고 이제 뒤에 숨는다든지 혹은 이제 문제의식을 좀 적극적으로 내비친 뭐 목사님들을 저 막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로 불법으로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뭐 파면을 한다든지 네. 혹은 또 뭐 교인총회를 한다고 이제 2017년 6월에 모인 적이 있었는데 그걸 막으려고 두께 한 20cm짜리 정말 은행 금고 철문인데요. 그거를 이제 교회 안에다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온갖 행태들을 보면서 저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정말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김기동 목사의 모습인가. 그 모습에 상당히 실망을 되게 많이 네.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처음에는 김기동 목사를 좀 믿어줘야겠다. 그래도 오랫동안 봐온 게 있으니까 믿어주고 싶어도 그 다음에 나오는 전혀 지도자로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반응들만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되게 많이 이제 실망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게 참 대동단결을 시켰네요. 아니 근데 아까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네. 김성현 목사는 아버지의 신학을 부정했다. 맞습니까? 아 예, 그것도 사실은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 아들로 이제 세습을 했던 김성현 목사가 보통은 이제 그 아버지의 그거를 잘 따라가면은 심지어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는요 아버지 말투까지 성대모사를 해서 김정석 목사 그렇지 않습니까? 네. 광림교회. 아니 어떻게 오디오가 아버지 오디오가 나와? 아유, 눈 감고 들으면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 음성을 그렇게 전해야 할 텐데. 네. 그래서 김홍도 목사는 나한테 넘기는 게 어떨까요? 김홍도 목사 성대모사는 내가 잘하거든. 우는 사자처럼. 자 그래서 네. 어쨌든 보통 이제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제 김성현 목사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이제 김기동 목사가 주장 어떤 신학이나 이런 핵심 가르침들을 이제 공식 석상에서부터 좀 정면에서 이제 비판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를 했었어요. 혹시 그 저기 김성현 목사도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이제 개혁 성도들 안에서는 이제 농담 반으로 뭐 개혁의 선구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명예회원으로. 네. 엄청나게 많은 문제의식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일단 김기동 목사가 잘못한 게 많다 보니까 이제 물론 그런 문제의식이 맞는 말들이 상당히 많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일단 저희 개혁이 시작되기 전에는 교회 안에서 이제 김기동 목사를 이제 따르던 사람들하고 이제 김성현 목사를 따라서 교회의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김성현 목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뉘면서 이미 개혁 시작 전에도 이제 교회는 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물밑에서. 예. 야, 이 충현교회하고 많이 비슷하네. 충현교회 그 후임 목사, 네. 그 목사도 자기 아버지 김창희 목사를 막 부정하고 부인해서 그 아들도 원래 은행원이었는데 은행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인수받은 건데. 야, 그래서 김성현 목사. 그래서 김성현 목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김기동 지금 개혁이 이제 시작되니까 이 개혁 측이라는 공동의 적이 생겨서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서로는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냥 김성현 목사도 지금. 겉으로는 예, 김기동 목사랑 같이 이렇게 서 있는 편입니다. 아니 이게 이제 사실 참 그거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위기 때는 뭉쳐요. 바로 김사만 김하나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 그래요. 그 교회 개혁 협의회 지금 뭐 어떻게 예배는 어떻게 드리세요? 일단은 이제 그 본당 중심으로 모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김기동 쪽.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인근의 서울 인근 예배당에서는 이제 다 모이는데 저희 개혁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등포구 이제 신길동에 있는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김기동 목사 측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구로구 신도림동 쪽에 있는 건물에서 예배를 따로 나눠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김기동 목사는 그 지금은 그러면 설교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에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날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거기도 무슨 금요철과 비슷하게 이제 설교하는 게 있는데 그날도 설교를 하고 돌아오는 주일날에도 또 설교를 하고 했습니다. 굳건하시네요. 네. 그냥 또 거기서 흔들리는 모습 보여봐. 그쵸. 저기 지지하는 사람들 다 이탈하니까. 그 붙어 있는 아직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신 거예요? 저도 되게 사실 정말 궁금한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대치를 하면서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분류는요. 하나는 정말 여전히 김기동 목사는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 개혁 측에서 거짓말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꾸며낸 일이다. 정도랑 비슷한. 근데 그게 자기들도 팩트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다만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 네. 그렇게 사실 자 뭔가 속으로 의혹은 인정은 하는데 좀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가 좀 매여가지고 그 자리를 쉽게 못 나오는 분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 제일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말로 진심으로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기는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개혁 측하고 김기동 목사 측하고 대치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가장 전면에 나서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하나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런 부류 중에 제 또래의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이제 갓 20살 대학생이 된 친구들도 있고 혹은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한두 살 많은 그러니까 20대 혹은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쪽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재판이 하나가 나오면은 저희 개혁 쪽에서는 이제 뭐 개인정보 다 지우고 뭐 판결문을 보여준다든지 해서 현재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었다 이겼든 졌든 이런 결과를 얻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다 공개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대부분 지니까 판결문이나 이런 결정문 같은 게 나오면은 그 중에서 멘트 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자기들한테 곡해를 해서 거. 공고문만 내요. 그러니까 이 공고문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유리한 줄 알고 이기는 줄 알고 있으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 전형적인 어떤 인지 부조화가 정말 젊은이들한테서도 많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진짜 안타깝네요. 그래요. 오늘 그 우리 형제님은 그 시사 평론을 하시는데 말씀 정말 수치를 정확하게 외워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분이 시사 평론계 시사평론가가 인정한. 오늘 아주 막힘없이 해주시는데 아주 깔끔합니다. 오늘 성낙교회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김기동 목사나 이렇게 이분들을 좀 정리하면은 성낙교회가 좀 과거와는 다른 신학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지금까지가 김기동 목사가 그전 동안 다른 목사 설교는 듣지도 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거면 충분하다. 이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교계에 어떤 신학이 있고 어떤 가르침들인지 거의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요즘 떠오르는 게 요즘 카톡 신학이라고 카톡 안에 있는 것만 신봉이라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카톡교, 기독교가 아니라 카톡교. 네,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두리라고도 우스갯소리로 부르는데 가두리 신앙을 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저는 100% 다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왜곡된 게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근데 이거를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법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 김기동 목사 측에서 저희한테 가장 많이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너희 뭐 다른 신학이나 다른 거 추구하지 않냐 그럼 너네는 딴살림 차린 교회다. 그래서 아예 항상 재판에서 인용 기각도 아니고 각하를 시켜서
저희를 이제 별개 집단으로 항상 이렇게 무너뜨리려는 식의 전략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는 뭐 고민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냥 얘기 안 하고 일단은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가 많고요. 법적으로 조심스러워서. 또 하나는 이제 저희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리고 이미 교단도 정말 많이 있고 각각의 신학도 갈래가 많으니까 선뜻 뭔가를 하나 딱 선택을 해서 예전처럼 그것만 믿고 가기에는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져 버려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개신교 외부에서 네. 봤을 때 성락교회 개혁 측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네. 귀신론에 대해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대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귀신론에 대해서 이 개선을 하고 기존 보수 신학으로 똑같은 입장을 취한다고 표명을 해버리면 김기동 측에서 그걸 가지고 니네는 우리랑 신학이 다르고 교리가 달라서 딴살림 차린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내기가 네. 곤란한 상황이시라는 거죠. 일단 그 네. 김기동 씨를 좀 축출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네. 들고요. 그분이 잘못이 없다면 축출할 이유가 없겠죠. 그 기독교를 기독교로 빨리 바꿔야 돼요. 예.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김기동 목사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신학, 자기 아들한테도 부정당한 신학, 이게 좀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형제님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네. 예, 이런 분이 이제 교회개혁협의회 쪽에 계시니까 네. 이미 게임은 끝났네. 김기동 목사 끝났어요. 네. 예, 정리된 것 재밌습니다.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래서 우리 앞으로 성락교회의 이런 개혁 운동에도 저희 카이로스가 관심을 갖고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마무리하면서 이제 네. 이 티를 좀 하나 아니, 소개하고. 빨아 입으신 건 맞죠? 빠졌어요. 계속 자, 이제 입으셔가지고. 빤스 티셔츠 네. 우리 저 전광훈 목사님 저희가 그 고소당해가지고 광진 경찰서 출두할 때 입고 나갔는데 이 빤스 티셔츠 저기 팔라고 네. 말씀하시는 문의가 많이 분이 많아서 오더라고요. 케빈 제가 클라인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기 시작했습니다. 요저 구매 방법 지금 저 올라가고 있는데 그 구매를 하시면요 이 수익금 제작비 떼고 수익금은 다 평원한문을 위해서 쓰입니다. 예, 여러분 많이 또 구매해 주시고 이거 입고 가봐요 시선 확 받습니다. 시선 받기 원하시는 분들 이거 기회입니다. 이거 우리 한정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 자 빤스 티셔츠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카이로스 이번 주 순서 마무리하고 또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또 더 파이팅 넘치게. 파이팅 네. 넘치게 또 이런 정의감 또 믿음을 불태워서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예. 목사님 수고하셨고 예. 우리 기자님도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평화나무 한다고 하길래 사단법인 처음에 저는 맛집 탐방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을 하겠다는지를 듣고 나서 그 개싸움이거든요. 개싸움은 김영민의 전공이에요. 돼지인데? 그리고 김용민이야말로 21세기에 가장 알맞은 SNS 때 가장 알맞은 돼지이자 예수의 정신을 잘 구현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김용민이 하는 거라면 전 무조건 지지고요. 아멘이요? 교회야 교회. 지금 교회지. 나도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다 잘 될 겁니다. 김용민이 하는 한 그리고 김용민을 상대하게 될 상대방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